앵그리윈 선생 부동산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서 요새 거래 자체가 줄면서 상당히 주택 가격이 안정된 모습을 겉으로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잠재되어 있는 수요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으로 현금 이동이 일어난다고 얘기들 합니다만 주식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 나의 집을 사는 걸 미룬다? 이거는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내 집은 마련해야 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그 이유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여기에 맞는 대처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내용인 이제 금리 인하 국면이 이제 도래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이제 2.5%인데요. 지금 시장 예상 연말은 한 2%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도 미국에서 금리를 또 0.5%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의 생각은 금리를 거의 1%대까지 인하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결국은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가 왜 중요하냐면요. 내 집 마련하는 경우에 금리가 1% 내리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5% 오른다는 설이 있습니다. 직전 20년 동안 분석한 결과를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월 상환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구매력이 향상되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집을 살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정부에서 지금 이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급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금방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차가 반드시 있게 되고요. 그 시차만큼 속에서 기회는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을 보면요. 우리가 원하는 곳에 재건축을 많이 함으로써 그 지역의 공급을 늘리고 용적률을 향상함으로써 그 지역의 가구 수를 늘려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책은 모든 걸 금지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차로 따지면 악셀도 밟으면서 다시 브레이크도 밟는 이런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일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공급을 한다 해도 보통 5년 정도, 많게는 7년까지도 시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2029년까지는 공급 계획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앞으로는 어떤 상태가 올 것인지는 우리가 자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공급이 지연되면 또 대기하고 있던 수요는 좋은 매물에 입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공급 부족이 계속 지속되면 그 희소성이 발생하게 되고요. 오름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전세를 낀 매물이 시장에서 없어짐에 따라서 주인이 살고 있는 매물만 나오다 보니까 매물 숫자가 거의 7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희소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눌려있던 수요가 매수에 나서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대출의 규제가 이제 되면서 특히 이제 똘똘한 한 채 전략이 더 가중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고가주택 중심으로 규제가 이제 강화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15억까지는 6억에 40% 이런 조건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실수요자의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로 구매하신 분들은 70% 대출에 6억까지는 가능합니다. 15억 이하의 경우죠. 어쨌든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조건을 잘 활용하셔야 될 것이고요. 또 만약에 이런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대출 한도를 풀로 받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결정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어떤 지역을 선택할 것이냐 볼 때 지금 이제 풍선효과 지역을 얘기합니다. 경기도 화성이라든가 구리, 그다음에 동탄 같은 곳들은 지금 상당히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있던 규제 지역 내에서 집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규제 없이 이렇게 급등하는 지역이 나오면 나중에는 반드시 조정의 위협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전에 있던 규제 지역 내에서 양질의 입지를 골라내는 게 훨씬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신도시 입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나오는 신도시 중에서 교통이라든가 입지, 조건 등을 볼 때 하남 교산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최근에 왕숙 B17 지역에 또 분양이 있습니다. 공공 분양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동영상을 통해서 서울 중심의 종로, 중구를 비롯해서 핵심 지역 말씀드렸고요. 또 분당이라든가 위례 신도시 이런 지역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이 안에서 보석 같은 물건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청약이 있을 때는 기회를 활용해야 됩니다. 가점이 허용되고 이렇다면은 안양 자이 헤리티온이라든가 시흥에 있는 이편한 세상, 김포의 풍무역 푸르지오 이런 곳들은
한번 추천할 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분양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 가입을 하시면 계속 그 분양 일정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분양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1순위에서 마감되지 않는 일부 평형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2순위라든가 아니면 3순위, 기타 3순위가 넘어간다 그래도 나머지 미분양 사항이 있으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은 내 집 마련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청약이라든가 매매하기 전에는 꼭 위치라든가 교토, 실제 입주 가능한 그 시점 같은 것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매 제한이라든가 규제 사항들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조건 같은 것도 본인의 자격과 한도 같은 걸 잘 미리 은행 같은데 미리 방문하셔서 협의해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나중에 실패한 일이 없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규제 시기에는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관점을 보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물론 보합이라든가 단기 조정은 올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 흐름은 상승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그 현상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글로벌리하게 집값은 모두 상승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기에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임장이라든가 정보 수집을 하고 또 급매물 같은 것들을 잘 색출해서 역발상을 하셔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기적인 변동에 휘둘리시면 안 되고요.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 시기가 도래한다는 거, 이 부분 잘 활용하셔야 될 것이고요. 공급 시차가 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실수요자들이 또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부 그 문호를 개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활용하셔야 될 것이고요. 제가 추천드린 여러 지역 중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좀 잘 골라내시는 거, 또 나하고 맞는 입지를 선택하시는 거, 이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체크리스트도 한번 천천히 활용을 해보시고요. 이번에 이런 기회에서는 단기적인 급등에 대한 투자 시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 오히려 또 좋은 조건의 물건을 찾아낸다면 오히려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여러분들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요. 또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